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나요? 함수의 극한. 규민아, 네. 극한이 뭐였죠? 극한이요? 네. 함수의 극한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거죠. x라는 어떠한 실수, 그러니까 정의역에 해당되는 x죠, 그렇죠? x라는 값을 어떤 특정한 값으로 한없이 다가갈 때, x가 a라는 어떠한 목표 지점을 향해 한없이 다가간다. a로 가진 못하지만 다가간다 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나오는 함수 값인 fx는 어떠한 값을 향해 다가가느냐. 그치? 그럼 우리가 fx가 x가 a를 향해 갈 때의 극한이다라고 얘기할 건데, 그 값이 만약에 이렇게 알파라는 값으로 존재한다는 말 자체는요, 우리가 원하는 이 함수가 어떠한 값 a를 향해 가는데 함수 그래프가 있었어. 그럼 x가 a를 향해 한없이 다가간다고 써주면 좌측에서 다가올 때와 우측에 다가올 때 딱 달라진다는 거야. 그치? 그럼 그때 해당되는 함수 값도 좌측에서 a를 향해 한없이 다가오면 함수 값도 이 값들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올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측에서 다가올 때에도 이 함수 값도 어떤 특정 값을 가지, 그렇지? 그때 이 값이 어떤 하나의 값을 향해서 간다. 그게 만약에 알파라면 다음 같은 값으로 우리가 극한을 정의하겠다라고 했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 한마디로 삑 따라오고 삑 따라와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 값이 서로 같지 않으면 극한 값이 없다는 소리인 거고, 좌우가 같으면 그 녀석이 어떠한 한 값으로 우리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렇지? 맞죠? 이게 극한의 개념 자체가 된다라고 보는 거니까. 근데 마치 이게 연산해서 푸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정확히 하는지부터 보라는 거였고요.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했었어요? 이거 한 다음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슬프구만. 이거 한 다음에 뭐 했어요?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표현법 우리 그 다음에 배웠던 거였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 부분을 리미트 x가 a를 향해 다가오는데 a보다 작은 쪽에 다가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때 이 fx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얘도 알파를 향해 다가간다. 그리고 우측도 x가 a를 향해 다가오는데 a보다 큰 수에서 a를 향해 다가온다. 그래서 그 녀석의 fx 값이 서로 같을 때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정의 내리겠다 했던 게 좌우극한에 대한 성질이 되겠고요. 그죠? 그 아래 보시면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기본 성질. 기본 성질은 어떻게 돼 있다?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얘들아? 증명을 하지 않는다. 그냥 알려져 있다는 거니까 참고하자라는 거였지, 그치? 자, 인트로 말할 수 있을까? 책 보지 말고. 뒤에, 밴디. 네. 극한의 기본 성질을 설 때 기본 세팅이 뭐였죠?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어떤 함수 fx라 할게요.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 할게요. 그리고 또 리미트 하나 더 x가 a를 향할 때 gx라는 그래프를 베타로 수렴한다고 할게요. 한마디로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성질이 뭐죠?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와 gx의 합이라는 어떤 새로운 다항식을 만들었을 때에도 어떠한 값으로 수렴한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이 각각의 식이 다항식일 거니까 그 각각의 식이 x가 a에서 수렴한다는 전제가 확인된다면 그걸 각각 이렇게 배분해서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fx는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gx는 베타로 수렴할 거니까 이 두 다항식의 합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도 각각 수렴하는 두 식의 값을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과 같다. 단 나눌 때에는 나누는 숫자 베타, 수렴하는 베타 값이 0은 쓰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조건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떤 복잡한 식이 알파로 A로 수렴하는데 A로 가는데 그때 이 식이 너무 복잡해. 근데 이걸 따로따로 봤을 때 이 식 이거 다하는 식이니까 수렴하는데 이 다하는 수렴하는데 그 두 개를 더할 때 각각의 수렴하는 값을 구해서 더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지, 그렇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극한의 기본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을 거니까 이 안에 있는 복잡한 식도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볼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괜찮죠? 그 다음 변동이 뭐였죠? 쌤이 지금 6페이지 설명 다 한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본 성질까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니까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 어떻게 풀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성질에서 문제 풀 텐데 이 리미트 x를 어떠한 값으로 보낸다 했을 때 a로 보낸다 했을 때 이때 이 식이 분모도 0으로 가거나 분자도 0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이 식이 0분의 0꼴로 표현되는 값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뭔 소리야? a가 만약 3이었어. 근데 여기도 x-3이 있고 여기도 x-3이라는 인수가 있어서 분모 분자가 다 0으로 간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떤 함수값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게 뭔지를 설명하려고 쌤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x가 0으로 간다 했을 때 x제곱분의 x는 뭐라 할 거냐 이걸 물어봤던 거였어. 그렇죠? 이해돼요? 괜찮아요? 이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x분의 x 할까요? x분의 x 1로 수렴하지. 그렇지? 그 이유가 뭐였냐면 x에 0을 쓸 수는 없어요. 0으로 가진 않을 거니. 그렇지? 맞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분모에 0을 쓸 수 없기 때문에 0을 대입할 수 없는 식이라는 걸 알아서 구멍이 나 있다는 거지. 0에 대응되는 값이 없다. 그럼 0이 아닌 숫자에서는 약분이 항상 될 거니까 1이라는 식으로 볼 거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y는 1이라는 그래프인데 우리가 이 함수는 0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본다는 거지. 그렇지? 이 그래프가 0의 좌측에서 오든 우측에서 오든 항상 1로 수렴한다는 걸 아니까 얘를 1이다 썼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결할 거라고 했어. x에 0을 넣었는데 분모가 0으로 가. 그렇지? 근데 분자도 0으로 가. 이 형태를 우리가 0분의 0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0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0으로 한없이 가는 분모분의 분자꼴. 그렇죠? 그럼 그때의 값은 구멍이 나 있다 보니까 그 구멍 난 부분을 약분시킨다. a를 넣었을 때 0이 된 소리는 x-a, x-a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함수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식을 약분시켜서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0분의 0꼴인 그래프가 나온다면 그 식 자체를 인수분해 시켜서 그렇죠? 약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온전한 식의 그래프로 만들어서 대입한다.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형태였고 이게 유형 7인가? 아마 거기에 하나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형태부터 확실히 이제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래프가 0분의 0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나요? 책에 나와 있는 무한대꼴?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갔다는 것은 x가 어떠한 값으로 간다는 개념이 아닌 거였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려고 쌤이 제일 처음에 알렸던 게 뭐냐면 야, 리미트 x가 0을 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가는 이 얘기였어요. 그죠? 맞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얘 어떻게 돼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유리함수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죠? x가 0을 향해 다가올 거니까 좌극하는 무한히 커질 거고요. 좌극하는. 우극하는 무한히 커지고 좌극하는 무한히 작아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던 거지. 그렇지? 맞죠?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얘를 이제 이렇게 무한대 목표 지점이 무한히 커진다고 잡았을 때 그때 이 그래프는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무한히 커지면 이 함수값도 점점 점근선을 가지만 만나지 않을 거니까 목표 지점이 0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극한에서도 x가 무한히 커진다 혹은 무한히 작아진다라는 이 형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식 x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는 이 식을 키로 삼아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갈 거라는 거였어. 그렇지?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 무한히 커진다 했을 때 이 x분의 1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자 이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좀 이따 질문 받겠지만 어떠한 다항식을 x를 무한히 커진다 했을 때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분의 4x 제곱 마이너스 2를 만났다 했으면 얘도 x를 무한히 커지면 발산할 거고 그쵸?
얘도 무한히 커질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머릿속으로 x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는 그 하나를 쓴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x가 무한히 커질 거니까 x는 0이 아닐 거라는 거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식 자체를 바꾼다는 느낌을 보는 거지. 그치? 그죠? x로 나눠도 상관없다는 거야. 왜? x는 0이 아닐 거니까. 그럼 얘는 x 나눠주면 3x 마이너스 5 플러스 x분의 3. 분자는 4x 마이너스 x분의 2. 그쵸? 근데도 x에다가 무한 들어가면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커져. 얘는 0로 가. 얘는 0으로 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의 지워진 부분 알고 있는데 아직 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항 개수로 나눈다 생각하고. 그치? 최고차항이 2차식일 거니까 x제곱으로 나눈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3 마이너스 x분의 5 플러스 x분의 3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도 4 마이너스 x분의 2 곱하기 x분의 1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괜찮아요? 그럼 이 식 자체를 우리가 x를 무한히 커진다 생각해주면 각각의 식이 우리가 수렴하잖아. 얘는 3으로 수렴하고 얘는 4로 수렴하잖아. 얘는 0으로 수렴하잖아. 얘도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각각 배분해도 상관없다는 걸 우리가 알지. 그렇지? 극한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0 곱하기 0으로 수렴. 당연히 얘도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값은 3으로 수렴, 4로 수렴할 거니까 이 값 자체가 3분의 4로 수렴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것이 무한대로 무한대로 딱 이 두 개야. 극한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푸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 두 가지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달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나왔던 것이 넣었는데 한쪽은 무한히 커지고 한쪽은 0으로 수렴할 때 이건 뭔가 찝찝하다는 거지. 하나는 겁나 커지는 하나는 겁나 작아진다는 거야. 그럼 이게 상충이 되면 수렴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통분을 시키거나 식을 정리하게 된다면 우리가 찝찝해하는 그 부분이 찝찝해하는 부분과 서로 상쇄돼서 어떠한 일정한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형태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까지 잡아주시면 극한의 기본 성질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정계수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어떤 미정계수인 다항식을 찾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그 녀석을 찾으려고 배웠던 두 가지 성질이 미정계수 결정법이라서 8페이지 1-5에 나와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치? 이것도 세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fx분의 gx라는 어떠한 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녀석이 어떠한 값으로 수렴한다. 그때 만약 x가 a를 향할 때 분모였던 fx식이 어떠한 특정 값으로 수렴한다.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이거 2면 분자도 수렴한다. 그치?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너 수렴하지 이 식도 이 식도 수렴하지. 그치? 그럼 수렴하면 두 식을 곱한 식도 수렴하지. 극한의 성질일 거니까. 그럼 두 식을 곱했을 때 약분이 될 거니까 리미트 x가 L을 할 때 gx라는 식 자체도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왜? 얘는 L 곱하기 0일 거니까. 그래서 얘가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좀 더 가자면 분모는 0을 향해 가는데 분자가 어떠한 특정 상수로 간다? 상수로 다가간다? 그럼 결국에는 0.0분의 5, 0.00분의 5, 0.0000분의 5 겁나 커지는 거니까 발산하겠지. 그치? 그럼 이 말을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0으로 가면 나도 0으로 가서 그 인수를 지워야만 한다는 거지. 그래야 수렴할 거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것의 반대가정도 성립한다는 거지. 이거이고 이번에는 x가 a를 향해 가. 이때 내가 원하는 gx라는 분자 부분이 0으로 간다면 이때 분모 x가 a를 향할 때 우리가 원하는 fx 또한 0으로 수렴한다. 단 이때는 조건이 뭐냐면 아까 했던 L 있죠. L이 0은 아니다. 그치? 얘는 뭐였냐면 너가 성립한다고
분자가 성립한다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gx라는 이 식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식을 나눈다는 느낌을 보는 거예요. 그죠? fx, gx 이 식을 나눈다는 거지. 그치? 그죠? 대신 이 나누는 수가 0이 아니라 전제에 걸려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a 수렴을 하는데 0은 아니다. 그 전제를 걸면 곱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fx식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럼 0에다가 뭔 나누든 0이 된다는 거 아니까 우리가 원하는 다음 식이 성립한다는 것도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해보자. 야, a를 하는데 얘가 0으로 간대. 근데 얘는 0이 아닌 값을 수렴한대. 에이? 그럼 뭐야? 약분이 돼야 된다 소리겠지.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분모에도 분명히 x-a라는 인수가 있을 것이다. 교빈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정계수를 이용해서 푸는 이 결정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사실 1단원의 대부분 유형이 지금 이 미정계수 결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참고하자.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은 마지막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그치?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fx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g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특정 구역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구역이냐면 우리가 a라는 점을 향해 다가갈 거니까 a 근처. 그렇죠? A 근처의 근방에서 다음 그래프들의 함수값들을 비교했을 때 항상 얘가 더 크거나 같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A 근처에 있는 함수값들을 비교했을 때 얘가 항상 더 위에 있다면 함수값들이, 그때 우리가 원하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 값과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gx라는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극한값을 각각 알파라고 베타로 썼다면 알파와 베타를 비교했을 때에도 베타가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이해돼요?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특정 구역에서 함수값이 하나 있고 이 구역에서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때 이 두 녀석의 대소관계도 부등식을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거였어요. 괜찮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했던 그 조건 반대되는 게 있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fx하고 gx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 이거이면 알파하고 베타를 비교했을 때 얘가 크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쵸? fx가 빨간색 그래프야. 슉. 그리고 이 gx 그래프가 더 위에 있어야 되지. 그치? 슉. 그럼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지. 이 부분에서 대해서 돼요. 그쵸? 그죠? 그럼 이때 내가 원하는 노란색이 여기에 함수값이 여기 대응되어 있고 빨간색이 이 아래에 대응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내가 원하는 이 그래프는 이 조건을 만족해. 만족하죠. 그렇죠? 근데 극한값을 봤어. A라는 점에서의 좌우 극한 봤더니 두 극한이 서로 같아. 알파. 그죠? 그럼 이때 이 녀석의 이 두 수는 같을 수도 존재하는 거지. 같을 수도 있다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이해해 달라는 거지. 그렇죠?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라는 것까지.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략적인 크기는 이 정도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앞으로 실전으로 수투를 꼭 배울 날이 오겠지만, 시험을 볼 날이 오겠지만 일단 극한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고, 이게 수원이랑 수상하처럼 호흡이 짧은 게 아니에요. 뭐 유한소수, 유리수 배우고, 유효함수 배우고, 무리함수 배우고 딱딱딱 배우는 게 아니라 극한 가다가 연속까지 껴서 극한 연속 가다가 극한 연속 배웠으니까 미분 가다가 극한 연속 미분 배워서 적부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호흡으로 쭉 가는 거라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머릿속 생각해야 돼. 극한 배웠지. 그 다음 뭐였지? 극한 성질 배웠지. 기본 성질을 배웠고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계수 결정을 한 거야. 그치? 미정계수 결정하고 극한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 대소관계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시고, 여기서 스킬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극한에 관련된 문제 유형이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 그 다음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내가 숙제를 했는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웠다. 일단은 그 시험에 쭉 나오는 유형 제외하고 그 외적인 부분들부터 먼저 질문 좀 받을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유형을 모른다. 대표형 문제를 찍으시고요. 내가 이 문제, 이 고난도 문제를 풀었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혹은 잘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심화반이 아니에요. 복습하는 반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 배우는 반이에요. 편하게 질문하셔도 돼요. 나 오늘 연속만 끝낼 겁니다. 45번이고요. 87번이고요. 52번이고요. 88번이고요. 84요? 74요? 73번이요. 95번이요? 86번이요. 79번이요. 선생님이 그때 말했었죠? 여러분들 월요일 나오면 금요일 나오는 거라서 텀이 길어요. 오늘 가면 월요일 나올 거니까 텀이 짧죠? 그죠? 그러니까 숙제를 선생님이 월금에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월금은 또 주말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과목들, 다른 수업들 듣다 보니까 숙제가 밀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배우면 그날 미리미리 안 하면 숙제량이 2배, 3배 느는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 배우는 건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또 쌤이 영상은 또 그 인강처럼 딱 컴팩트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말하잖아요. 계속 잔소리하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렇죠? 틀어놔도 좀 스트레스 받을 거고 그렇죠? 계속 빨리 중요한 얘기만 하지 자꾸 넘겨야 되죠. 아, 그렇죠. 넘기면 되죠. 일단 들어와서 그걸 틀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그렇죠? 자 할까요? 자, 45번 문제 보시면은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젠장 x가 1을 향해 가는데 이때 이 fx 값이 무한히 발산한대요. 이건 수렴하는 게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x가 1을 향해 가는데 마치 얘를 함수가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느낌, 그치? 얘는 발산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발산. 이런 느낌이겠지, 그치? 이런 게 있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이번에는 2 곱하기 fx 그 다음 마이너스 gx 이렇게 잡혀있는 식은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줄 테니까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이용해서 1을 향해 갈 때 3fx 마이너스 gx 분의 fx 마이너스 3gx의 식의 극한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하면 얘 무한히 발산하고 얘도 무한히 발산할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이런 느낌을 도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무한대꼴이다. 그럼 우리가 최고참 나올 텐데 fx와 gx의 몇 차식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껄끄럽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 왔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럼 세이언하는 건 이 힌트를 쓸 건데 내가 알지 어떠한 값이 수렴한다 했으면요 이 식을 그냥 하나의 식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 이 통째로 만든 식이 3으로 수렴한다 이 느낌이지, 그렇지? 그 쌤이 했던 건 이 녀석을 또 다른 함수식 hx에 사용해 주는 거지. 우리는 이 식 자체에서 리미트 x가 1을 가면 hx라는 식은 3으로 수렴한다는 이 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fx가 무한대로 발산할 거니까 이 fx라는 식이 여기선 삭제가 되도록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죠? 그럼 쌤이 원하는 건 뭐냐면 hx라는 식은 결국엔 EFX 마이너스 GX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나는 이 안에서 만들어진 이 FX라는 식 대신에 얘 대신에 HX에서 GX를 더하는 식을 2로 묶어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반대됐잖아, 선생님. 그러니까 HX 대신에 얘를 만들어서 대입하면요 이게 들어가긴 해. 얘는 3으로 수렴해요. 1로 가면, 그렇지? 근데 GX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렇지? GX 처리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얘를 GX 느낌으로 본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GX는 EFX 마이너스 HX. 그럼 GX 대신 얘를 집어서 해봐. 저 식이 H랑 G, F의 식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F식은 무한대로 갈 거니까
우리가 fx식을 약분시켜서 지운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나눈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gx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그럼 얘는 fx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fx 마이너스 hx.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거죠, 제가. 4fx 마이너스 gx 대신에 2fx 마이너스 hx. 이렇게. 그럼 정리하시면 분모는 3에서 2를 뺄 거니까 fx 플러스 hx가 될 거고, 그죠? 분자는 뭐야? 6이니까 마이너스 5 fx가 나올 거고, 얘는 플러스 3 hx가 나온다. 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쌤이 그 얘기했던 게 이거야. 이 fx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식을 분모 분자를 fx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야. 무한대 무한대 볼 때 우리가 차곡차곡 나누죠, 그렇죠? 그럼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fx 분의 hx가 되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5 플러스 3hx를 fx로 나눈 꼴이 되죠, 그렇죠?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이 식을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럼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는 마이너스 5로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돼?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얘는 3으로 수렴하지,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떻게 봐? 0으로 수렴하지, 그렇지? 괜찮아요?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어떻게 돼? 0으로 수렴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5로 수렴한다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생각 하나 했어. 얘가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스스로 알아내야 돼요, 그렇지? 어떤 함수가 1을 하는데 무한대로 발산한대. 그 말은 fx분의 1이라는 식은 있잖아. 얘는 x가 1을 향해 간다고 했을 때 얘는 0을 향해 수렴한다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식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이 식을 봤을 때 그럼 이 녀석의 역수는 0을 향해 수렴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지하고 이제 이걸 활용할 거라는 거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 얘를 인지할 거 아니야. 그럼 주어진 식의 fx를 나누는 식을 막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안에 hx는 3으로 수렴할 거니까 식변에서 문제를 풀었다. 어렵죠? 그죠?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참고하시고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오케이? 다음 걸로 할게요. 정말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 오늘 배울 건 진짜 쉬운 거예요. 오늘 배울 건 진짜 쉬운 거니까 여기를 좀 집중해서 보세요. 뭐다 붙이는 거 점검하는 것만. 그 다음 문제가 52번인가요? 자, 다음 보기 중에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기억은 이겁니다.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라는 이 식과 리미트 x가 b를 향해 a를 갈 때 이 gx라는 이 식의 값이 모두 존재된다. 이 두 개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녀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 두 식을 섞어서 만든 믹스시킨 fx하고 gx를 더한 이 식의 극값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성질을 지금 부정한 경우지. 야, 이게 아니면 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원래는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얘는 뭐 대우도 아니야, 그렇지? 대우였으면 우리가 참이라 했겠지. 명제가 참이었을 거니까, 그렇죠? 얘네들을 바꿔놓기만 했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지했다면 안 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A에서 수렴하는 A에서 끊어졌거나 발산하는 거야. A에서 끊어졌거나 발산하는 거야. 근데 그런 두 개를 더했을 때 A에서 연결이 되게 할 수 있느냐? A라는 부분에서 봉합이 가능하느냐? A라는 점에서 좌우극하는 값을 같이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느낌인 거지. 쌤이 얘를 봐봐.
A라는 점이 있어. A라는 점이 향해 가. 근데 얘가 극한값이 없겠지, 그치? 하나는 이렇게 가. 1. 그리고 이렇게 0. 이런 식이 있었다 생각해. 그죠? 그럼 얘는 A의 좌극한 1이고 우극한 0인 거야. 괜찮아? 이런 느낌? 그지? 얘 어떤 A가 있었어? A를 할게. A라는 점을 향해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늘 A에 올 때까지 이렇게 와. 0으로 와.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가. 이런 느낌? 이게 GX를 향해 가. 그러면 두 녀석 다 A라는 점을 향해 다가올 때 그 녀석에 우리가 원하는 좌우가 다를 거니까 얘는 존재하잖아. 맞지? 근데 내가 이 두 개를 더해. 이렇게. 그럼 내가 A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할 거니까 내가 원하는 좌극한 값이 뭐냐 물어보는 거야. 이 녀석의 A의 좌극한 값을 물어본다고. 그럼 그때 이 식은 어디로 가냐면은 1로 가지. 1 더하기 0으로 갈 거니까. 수렴하잖아. 좌는 다 각각. 그치? 그럼 A의 우극한 어디로 가? 1로 오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때는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1로 수렴할 거니까 존재하잖아. 그럼 그 두 개를 더할 수 있잖아. 그때 어떻게 1로 수렴하지. 그치? 그럼 A의 좌극한 우극한 극한이 계속 같지. 그럼 얘는 존재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억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52번 문제를 풀고 못 풀고를 떠나서 이 말 자체가 이해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아, 뭔 소리야.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당연히 안 존재해야지. 끊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끊어진 부분의 값을 서로 좌좌우우를 좌좌우우의 그가 존재할 거니까. 끊어져만 있다면 끊어져 있는 녀석들끼리 더해서 좌극한 5로, 우극한 5로 수렴을 만들 수만 있으면 좌극한이 갇힐 거니까 이 두 식을 더한 녀석은 존재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럼 이게 이해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될까요? 나는 거기에 극히 일부분의 식만 하나 써준 겁니다. 우리 이해될까? 될 듯 안 될 듯, 그치? 이렇게 썼으면 너가 이렇게 써요. 나는 기억만 할게요. x가 a의 좌측에서 온대. 이때 fx를 얘는 1로 수렴 쓸 수 있잖아. 그치? 리미트 x가 a의 우측에서 와. 그때 이 fx는 0으로 수렴하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좌우가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쓸 수는 있잖아. 그치? 얘는 딱 그 녀석의 반대 개념을 보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할 거야. 그치? 그럼 얘도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은 새로운 어떤 하나의 식이잖아. 그치? 이 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가 각각 얘하고 얘의 좌부터 찾아보겠다는 거지. 그치? 그럼 좌극한이면 얘하고 얘를 믹스시킨 거 아니야. 얘 존재하고 얘 존재하니까 두 개 더한 거 존재한다. 그 식은 1과 0을 더한 1로 수렴한다 쓸 수 있고 우극한도 얘 존재하고 얘 존재할 거니까 각각 배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까 합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두 더하는 식은 0과 1 더한 1로 수렴한다는 거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의 좌극한 값도 1로 수렴한다. 이 녀석의 우극한 값도 1로 수렴한다는 아니까. 수렴하네? 그럼 이 방식에 대한 A를 향해 다가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니은, 디귿도 다 똑같겠죠. 똑같겠지만 니은 설명 한번 할게요. 니은은 뭐 당연히야. 리미트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fx 플러스 2gx라는 어떠한 다항식이 있대요. 이 녀석과 리미트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2fx 플러스 gx의 값이 이 두 함수식이 모두 존재한다면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베타 수렴하고 어떤 그냥 존재한다면 수렴한다면 fx 값도 존재하냐 얘도 존재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fx를 구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럼 우리는 이 식과 이 식이 수렴할 거니까 이 네모라는 식하고
이 세모라는 식을 서로 더하고 뺀 다항식도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내 동그라미랑 네모랑 세모의 식을 더하고 빼고 해서 fx라는 식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fx를 만들 거니까 gx를 소거시킨다는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지, 그렇지?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식에서 이 식의 2배를 뺀다는 느낌이 되면 여기에 2배를 뺄 거니까 4fx 플러스 2gx를 여기서 빼면 그 값도 수렴할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뭐야? 알파에서 베타의 2배를 뺀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2베타라는 식으로 수렴할 거고 그게 여기에서 여기를 2배 뺀 거니까 마이너스 3fx라는 값의 수렴값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녀석에 3을 나눠준 게 우리가 원하는 fx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이해될까? 지금 너무 대충했나? 우리가 그 극한의 수학들에서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면 여기에 내가 k라는 어떤 특정상을 기입했을 때는 k 알파로 간다는 걸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앞에 숫자에 있는 것쯤은 사실 별거 없다는 거죠. 무조건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기 연립해서 풀듯이 해서 fx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밑에 식의 몇 배를 빼? 상관없다는 거지. 왜? 여기다가 2를 곱해도 사실 상관없다는 거잖아. 안에 집어넣었던 걸 밖으로 뺄 수 있다는 거죠. 그 식도 수렴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니은식을 당연히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 체크해 나가는 게 될 거고. 오케이? 디귿. fx와 fx 곱하기 gx 값이 각각 존재하면 gx 값도 존재한다. 이 말은 부정되는 게 하나 있다는 거겠지, 그렇지? 무슨 소리인지 알죠? gx 만들 거니까 오른쪽 식에서 왼쪽 식을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왼쪽에 있는 fx식이 0으로 수렴할 때는 성립하지 않겠죠? 맞죠? 나누는 식이 수렴한다는 건 아는데 그게 0으로 수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쉽사하게 우리가 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식과 이 식을 서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건 되는데 나눌 때에는 0을 쓰지 못한다는 조건이 걸렸었잖아. 얘를 지금 그 말로 해서 상쇄시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디귿은 리미트 fx가 만약 0으로 수렴할 때에는 주어진 식을 성립한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된다. 이거 쓰시면 딱 깔끔하게 디귿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괜찮죠? 오늘은 그냥 정리하자. 보세요. 73번인가요? 쭉 올라가네요. 73번. 이게 성립한대요. 이때 A, B를 구해서 A하고 B를 더한 것인데 여기에 A도 양수고 B도 양수다라는 말을 써주고 끝났어요. A 플러스 B 구하라고요. 0을 향해 간다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X에다가 그냥 순수하게 0을 갔어. 어차피 함수값과 같을 수 있으니까, 그치? 0을 넣었더니 루트 A. 0을 넣었더니 루트 A를 빼. 그럼 루트 A에서 루트 A 뺄 거니 0이 돼. 분모가 0으로 가네, 그치? 0으로 갔어. 분자. 0 넣어주면 루트 B에다 루트 A를 뺀 거야. 얘는 0이 될지 안 될지 몰라. 근데 이건 알아. 이 어떠한 값 자체가, 이 복잡한 식 자체가 일단은 어떠한 1이라는 숫자로 수렴하잖아, 그치? 근데 분모가 0으로 간다는 말이야. 근데 분자가 어떤 상수를 향해 가? 그럼 얘는 겁나 커지는 거지. 0.1분의 몇? 0.01분의 몇? 커질 거는, 그렇죠? 0을 향해 다가가는 거는, 그렇지? 그럼 얘는 수렴하려면 분자에 있는 식 자체도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x에다 0을 넣어서 나오는 루트 b 마이너스 a가 0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 그치?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a 대신에 루트 b를 써도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도 알아. 그치? 또 쌤이 했던 거 이거잖아. 첫 번째 단계를 거쳐서 한 문자식으로 바꾸고 그럼 그 식을 잘 이용하면 내가 말했던 x라는 인수가 나와서 싹싹 지워질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a 대신에 루트 b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여기다 쓰는 거야.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렇죠? 근데
이러면 분모 분자에 x에 0을 넣어서 할 거니까 분모도 분자도 x라는 인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안 보이잖아. 이 식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무리식을 정리하는 것에 배웠다는 거지. 우리는 합차공식을 써서 풀어야 되는데 젠장 얘도 무리수고 얘도 무리식이에요. 그죠? 그럼 각자 해야지. 각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죠? 얘를 이렇게 보겠지, 그치? 똑같이 하나씩 곱하겠지? 그럼 어떻게 벗겨지겠지, 위에는? 그 상태에서 또 분모 플러스 이거.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곱하겠지, 그치? 어떻게 뭐, 선생님 또 양쪽 다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봐야지, 어떻게. 그치? 한쪽 식이고 한쪽 확인하던지. 그치? 일단 얘를 일단 생각할게.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풀려. 이거 제곱에서 풀리고 풀려. 그럼 b가 지워질 거니까 x제곱 플러스 ax만 이렇게 속 나오겠지. 이렇게. 그죠? 그리고 뒤에 얘가 나왔는데 얘는 부여가 간출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쓰겠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치? 그럼 분모는 얘 짝이 만났을 거니까 풀려. a 플러스 x에서 a 마이너스 x를 빼겠지. 그럼 지워지면서 2x가 나오거든. 그리고 여기서 내려온 게 나오겠지. 이렇게. 맞나요? 괜찮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보이겠지, 그치? 우리가 말했던 그 0을 갔을 때 뻥 뚫리게 만드는 그 녀석이 지워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식이 구멍 뚫리지 않은 온전한 식으로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x를 0으로 보낼 것이다. 쓰면 0으로 가면은 0, 0, 루트 b, 루트 b, 2 루트 b. 그러니까 0, 0, 루트 b, 루트 b, 2 루트 b. 아, 뭔 소리야? 맞지? 그러다가 앞에 2 있었지. 오케이? 0 넣어주면은 여기 A. 아니구나. 맞죠. A. 여기다 넣어주면 루트 A, 루트 A. 2 루트 A.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나요? A 대신에 루트 B를 쓸 수 있다 했잖아. A 대신에 루트 B 써도 되는 거야. 그치? 루트 B 지워지겠네? 이렇게. 2 지워지겠네? 2분의 루트에 나오겠네. 잠시만 뭐 하는 거지 지금? 이게 1이다는 거지? 이거 1이다. 그죠? 다 해놓고 쌤이 1! 나왔지, 그치? A는 4 나오겠죠. A가 4, B는 2 나오겠지, 그치? 될까? 16. 어? 16이었죠. 진짜 당했다. 꼭 영상 찍을 때 이렇게 한 번씩 하더라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를 풀 때 앞에서 풀었던 거랑 다르죠. 사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만 좀 이렇게 오래 걸렸지. 그동안 니들이 수학 문제 풀면서 이렇게 막 세팅을 오래 하고 하는 게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진짜 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74번인데 지금 거랑 비슷할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넘기고 싶지만 한번 볼게요. 그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대요. 무한대로. 무한이 커진답니다. 그죠? 이런 형태 풀 때 여러분들 루트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ax 이 녀석이 b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상수 a, b니까 a, b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될 거고요. 문제에서는 a가 양수다라는 조건까지 걸려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떤 형태인지 보는 거야.
무한히 커질 거니까 이 2차 함수의 함수값도 무한히 커질 거고 그런 루트값도 무한히 커질 거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뺄 거냐, 그렇지? 그럼 어떻게 보면 상쇄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보는 거지, 그렇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뺄 거니까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그래서 이 형태를 풀 때는 식을 간단히 만든다. 통분 아니면은 식을 정리한다. 그럼 루트가 보일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곱하겠죠? 그죠? 유리화 시킬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분모는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요. 얘는 플러스 ax가 되겠죠? 위에는 풀릴 거니까 요거 제곱 풀린 식에서 마이너스 ax의 제곱이 들어갈 거니 a제곱 x제곱이 들어갈 거, 그렇죠? 그럼 동리한 계산될 거니까 2에서 a제곱을 빼준 x제곱함이 나올 거고 괜찮지? 그 다음 나머지 식은 그대로 x 플러스 1. 이 정도 괜찮죠? 그죠? 그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화됩니다. 이런 형태로 느낌을 보시면 최고차항 개수로 부르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얘 봐봐. 이 녀석이 어떠한 값 b로 수렴한다는 거 아는데 여기 2차식이 있잖아. 여기 2차식이 없잖아. 그렇죠? 얘는 x로 묶어주면 x제곱 나눌 거니까 얘는 사실상 1차식 개념으로 가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위에가 더 클 거니까 x제곱 나누면 얘는 상수고 얘는 x분이야.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어떤 값으로 가. 얘는 발산하게 돼. 얘가 존재하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차항이었던 2-a제곱이라는 이 값 자체가 0으로 가야 됩니다. 0이어야 하는 거지. 그래야만 일단 우리가 수렴한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규민아, 너 졸리면 안 된다, 너 진짜. 내가 너만 보고 갖고 있잖아, 내가. 그러면 a제곱의 값이 2니까 a 값은 뿔마 루트인데 a 양수라만 나와 있네요. 그렇죠? a 루트 2로 잡아달라는 소리인 거죠. 그렇죠? 그럼 a가 루트 2다라고 생각하고 식을 다시 보시면 플러스 루트 2x 나오고요. 위에는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그럼 얘의 그 값이 수렴하는데 이게 b다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무한대니까 x분의 1은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써서 분모 분자를 0으로 하는 거지. 이런 0으로 했어요. 최고차는 1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는 안으로 가면 루트 x제곱 거니까 얘랑 나눠주면 이 녀석은 2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로 수렴할 거고 플러스 얘는 루트 2로 이렇게 나오지. 분자는 1 플러스 x분의 1. 이 느낌이 왔죠? 그죠? 힘들어. 됐죠? 그럼 이제 각각 다 수렴해요. 그쵸? 이 안에 있는 식은 2로, 얘는 0으로, 얘는 0으로. 얘는 루트 2로 가고요. 얘는 루트 2죠. 그쵸? 얘는 1로 가고요. 얘는 0으로 가요. 그럼 루트 2, 루트 2니까 2 루트 2로 가고요. 얘는 1이고 0이니까 1로 가요. 얘가 B가 돼요. 힘들었다. 그치? A 루트 2, B는 2 루트 2분의 1. 우리 A, B를 곱할 거니까 더 주기 곱하면 2분의 1이 나오죠. 좀만 더 힘냅시다. 좀만 더. 정작 열심히 들어낼 때 이게 기가 빠졌고요. 괜찮아. 뭐 쓰면 뭐하냐? 영상 보고 정독해. 알았어? 오늘 나무 사고 가. 예? 알았지? 어? 뭐 안 돼, 뭐 안 돼. 내가 안 돼. 79번. 여러분들 x가 1을 향해 다가갈 때 x-1분의 fx라는 이 식의 값은 1로 수렴한다. 그리고 리미트 x가 1을 향해 다가갈 때 x-2분의 fx도 1을 향해 수렴한다. 이때 이걸 만족시켜주는 다항함수. 야 얘들아, 간만에 이렇게 그냥 식이랑 다항식이랑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다항함수 fx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냐면은 구멍이 뚫리지 않은 온전하게 그냥 스무스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다항식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니들한테 페이크를 주지 않고 그냥 온전히 계속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프라는 거죠. 좌우하는 게 항상 같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극한까지 존재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좌우가 항상 같은 값으로 나오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첫 번째에서 보면 미정계수법을 우리가 아니까 결정을 아니까 분모가 0으로 가. 근데 얘는 수렴해 1로, 그지? 그럼 얘도 0으로 가야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보면 f2를 1로 가면은 얘도 0으로 가요. 왜? fx는 다항식이니까,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f1은 0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얘를 또 볼 거야, 그치? 얘 fx가 있는데 분모가 또 0으로 가네, 그치? 그럼 나도 0으로 가야 수렴할 거 아니야. 약분시키고 대입했을 때 1이 나온다. 이 느낌이겠지, 그치? 그래서 f에다가 2를 넣었을 때도 0으로 간다. 이렇게 두 가지 힌트 얻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79번입니다.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항함수 fx가 fx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gx란다. 이 녀석 중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식을 gx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내가 원하는 fx에 대한 힌트를 지금 얻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x-1이라는 인수하고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소리인 거야. 그쵸? 왜 1 넣었을 때 0 나오고 2 넣었을 때 0 나오고, 그렇지?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식을 모르니까 여기다 선생님이 qx라 쓸 거야. 이 식은 몇 차식인지 몰라. 그지? 얘가 2차식일 수 있을지 상수항일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저 자식은 얘를 여기다 얹혀 내가 원하는 대로, 그치?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약분을 시키고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내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Q1로 수렴하겠지, 그치? 근데 얘가 1로 수렴할 건 아니까 Q1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도의 힌트를 얻어내고 QX가 몇 차식인지 몰라요, 그쵸? 얘를 여기다가도 얹혀봐야지, 그치? 그치? 그럼 얘도 지워지고 얘가 1로 설명 아니까 2를 대입해주면 1 곱하기 Q2가 나오죠. 그게 1로 설명한다. 그래서 Q2의 값은 1이다 라는 힌트를 줬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가 그냥 고정된 상수였으면 고정된 값만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1 되기도 하고 1도 될 거니까 얘는 상수하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범위를 1차식까지 높여야겠죠. 그렇죠? 이해될까요? QX에다가 내가 상수 써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fx를 2차식으로 끝내려는데 그러면 상수니까 이 값이 그냥 똑같은 값이 나왔으면 내가 어떻게 해봤어. 그렇지? 뭘 넣어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걸 쓸 수 없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QX의 최소. 왜? 얘가 차수가 작아야 그중 차수가 가장 작은 이 GX라는 식 자체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를 차수를 제일 작게 만드는데 상수하는 실패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1차식으로 생각하겠다 이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 1을 집어넣어주면 삭삭. 아니지, 1선 지워주고 1 대입할 거니까 지우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식 쓰면 되지, 그치? 우리가 원하는 QX식에다 1 넣어주면 그 나오거든. 이게 QX잖아요, 그치? 1 넣어주면 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 1이다. 2 넣어주면 2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그건 1이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치? 그죠? 그럼 밑에서 위에식 빼주면 A는 뺄 거니까 2가 나오고 얘가 2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QX라는 식 자체는 2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됩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게 뭐죠?
G3 값 구하는 거죠? 여기다 3 넣어주고 구하는 거지, 그치? G3을 넣어주시면 2, 1, 6, 3, 3 그렇죠. 6이죠. 괜찮나요? 힘들죠? 여러분들 좀 힘냅시다. 그냥 힘만 내라고 해도 되고. 언제 나갔지? 79번이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괜찮지?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쌤이 막 다 하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규민이 하나만 더 집중할 수 있지? 괜찮죠? 쌤이 특강하는 반 중에서 이 반이 제일 높은 반이에요. 뭐냐면은 배우는 그 단계를 봤을 때 이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상 여러분들이 제일 완성돼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일 뭐랄까 빡시게 해줘야 되는 특강인 건 맞아요. 그죠? 자기 하려고 공부하는 거라던가 뭐 쉬운 걸 복습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쌤이 이걸 그냥 너희처럼 막 쉽게 할 수는 없어요. 재밌게 막 하는 것도 재밌잖아 지금, 그치? 규민아, 그치? 재밌는데 쌤이 너희들 막 시험시험 할 수는 없다고. 몇 번 했지? 79번 했지? 86번. 함수 fx, y는 fx라는 이 함수식이 이렇게 생겼대요. 스무스하게,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건 나중에 3차 함수라고 배울 건데 슉 이런 느낌이죠, 그죠? 슉 여기 마이너스 2,0을 지나고요, 0,1 지나고요, 그렇죠? 2,0 지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자, 다음 중 그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구해달라 라고 나왔고요. 이 가우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바로 할게요. 1번 내가 1번 해줄 테니까 이거 한번 니들이 가지고 한번 해봐요. 2의 우극한 값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자식이 가우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식이 fx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말씀드리는 합성함수 느낌인 거예요. 뭐냐면 fx가 2의 우측에서 다가온다 이런 느낌이지, 그렇지? 그럼 이때 이 fx는 어딜 향해 오니 어떻게 오고 있니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얘를 t라고 생각해서 가우스 t로 봐야 돼. t의 변화를 알아야 가우스 t의 값을 구하잖아. 그치? 그럼 내가 물어볼게. fx가 2보다 우측에서 2를 향해 하나씩 다가와요. 그죠? 그 함수값은 어떻게 돼? 저 아래에서 음지에서부터 0을 향해 이렇게 쭉 끌고 올라오지, 그렇지? 그죠? 그럼 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오면 이 fx라는 녀석은 있잖아, 0을 향해 온다. 근데 나는 이 녀석의 값을 원하는 게 아니야. 이 값을 알아야, 이 방향을 알아야 가우스를 풀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나는 0을 향해 오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럼 내가 이 녀석을 t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t가 0의 좌측에서 다가온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새롭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1번식은 리미트 t는 0의 좌측에서부터 다가오는데 그때 그런 t의 가우스의 값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죠? 그럼 0보다 작다는 것은 t 근방에서 봤을 때 이 t의 범위가 0보단 작고 1보단 큰 쪽에서 마이너스 작은 쪽에 다가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 해당되는 이 가우스 t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는 수니까 그 녀석을 가우스 시키면 그 사이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작은 정수, 가장 큰 정수를 물어. 그렇지? 아, 뭔 소리야. 가우스. 그 수를 넘지 않은 가장 큰 정수.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수를 넘지 않은 가장 큰 정수. 마이너스 1. 돼요? 그럼 얘는 어딜 간다? 왜? 넣으면 다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 1. 됐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1번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고 이해할 수 있지, 그치? 하나만 더. 2번만 해. 그 시작. 리미트 x가 2의
음수에서 오는 거야. 2의 좌극한에서 오는 거야. 그쵸? 그때 이 가우스 fx 또 나왔어. 그럼 얘의 변화를 알아야 얘가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확인할 거야. 그쵸? 그치? 그럼 내가 이 녀석을 t라 쓰고 t의 변화를 보는 거야. t의 변화. fx가 여기야. 2의 좌측에서 올 거야. 2의 좌측. 2의 좌측 맞죠? 똑같아. 음수니까 이렇게 오지. 이렇게 온다. 이렇게. 그럼 이때 이 함수 값은 0을 향해 가요. 0. 근데 0보다 큰 쪽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지? 0보다 큰 값에서 0을 향해 오고 있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t라고 생각한다면 리미트 입장에서 t는 0을 향해 오는데 0보다 큰 쪽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가우스 t의 값을 우리가 구한다는 거지. 그렇죠? t가 0보다 커. 그럼 t는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이 녀석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때 이 녀석의 t의 가우스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0이다 쓰겠지. 0점 몇의 가우스는 항상 0일 거니까. 그럼 얘는 0, 0, 0, 0, 0으로 오고 있으면 0이 되겠지. 돼? 그럼 1번과 2번의 값이 다를 거니까 답이 1번 아니면 2번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3번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잘 써놔야 돼. 그죠? 이게 지금 내가 이거 그냥 이게 지금 0으로 가는 건데 어쩔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얘가 보면 0보다 큰 쪽에서 보실 거냐 0보다 큰 쪽에서 볼 거냐 얘는 다 0이겠다. 그러니까 얘는 0이 다 쓰는 거야. 이걸 나눠서 보면 부분적으로. 얘가 t면 t는 이렇게 보실 거니까 t의 변화는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딱 13분이니까 23분까지, 25분까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남은 유형 마무리하고 바로 연속 설명 들어가고 끝난 다음에 일단은 시험 꼭 나온 문제 틀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개별적 선생님 좀 봐드릴게요. 괜찮죠? 네. 진짜. 시끄럽다. 모르겠다. 일단 멈춰. 아까 왜 끊었지? 키보드 같았어요. 말을 많이 했어.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지금 잘 들었으면 여기는 쉬울 거예요. 믿어봐요. 함수의 연속이라는 말이 뭔지에 대한 정의부터. 연속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미트 x가 어떤 특정 숫자를 향해 다가갔을 때 그때 어떠한 fx라는 이 식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이 x가 a를 향해 갈 때의 이 함수의 함수값과 같을 때 이면 우리는 뭐라 할 거냐면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우 극한값이 있다는 소리인 거고 그게 서로 같다는 소리일 거고요. 그래프의 왼쪽과 오른쪽에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이 같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때 나오는 그 값이 함수값과 같다는 소리일 거니까 구멍이 뚫려 있지 않고요. 구멍이 연결되어 있으며 구멍의 값과 같다는 소리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다한 함수는요. 다 연속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전 실수 구간 내에서. 그게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 잘해요 여러분들. 한 번에 잘 가자. 극한값이 일단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A라는 점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는 제외합니다. 구멍이 있어야 될 거니까 정의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정의역에 A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그렇지? 그 상태에서 좌우 극한값이 서로 같고 함수값과 같을 때 우리 이것을 연속이다. 말할 때는 X가 A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x가 3에서 연속이 될 조건 그러면 3의 함수값과 3을 향할 때의 그 값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렇죠? 끝! 연속. 괜찮죠? 다음 넘어가되죠? 그렇죠? 두 번째 함수의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지금 했던 거에 대한 설명이 그래프 나와 있는 거야. 이거 연속 아니야. 이유는? 이거 연속 아니래 A에서. 이유는? 그쵸? 보면서 해야 되니?
그죠? 이 값이 없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갖다가 줄 수 없다는 거죠. 그치? 돼요? 두 번째. 이것도 A에서 연속이 아니래요. 그 이유는 뒤에? 이거 왜 A에서 연속이 아니야? 네. X가 A량에 다가오는 좌측에 해당되는 이 fx의 값과 리미트 x가 A량에 다가오는 우측에 다가오는 fx의 그런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야? 그치? 뒤에 이게 연속이 아닌 이유라 쓰면 뭐라 써야 돼? 리미트 x가 a한테 x와 f의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존재하지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 세 개의 표현법 우리 인지하고 있죠, 그렇죠? 디테일에 그렇게 쓰자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구간. 구간이라는 것을 흘겨 넘기지 맙시다. 내가 이거를 이번에 고2 애가 중간고사 볼 때 이걸 틀려서 선생님이 너무 빡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간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x의 모음, 집합을 쓸 때 x밥, 조건제시법을 썼을 때 x가 만약에 a 이상 그리고 b 이하인 수들로 모아놓은 x들을 다 모아놨다. 이것을 우리가 한 구간이라 써서 표현하게 된다면 우리 앞으로 a, b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 이 기호를 닫힌 구간이라고 할 거예요. 닫힌 구간.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수인데 A 이상, B 이하인 수들을 다 모아놨다고 쓴 겁니다. 닫혀있다는 이유는 이런 느낌일 거예요. A가 제일 작은 수라 말할 수 있고 제일 큰 수가 B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닫힌 게 있으면 열린 게 있을 거예요.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이 구간을 우리가 기호화 시킨다면 A, B 이렇게 쓸 거예요. 얘를 우리는 열린 구간 A, B라 쓸 거예요. 열린 구간. 그죠? 열려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작은 수를 말할 수가 없어요. A를 향해 한없이 작아지고 있지만 A와 만나지 않고 무한대로 계속 가지, 그치? 열려있다는 느낌인 거예요. 괜찮나요? 가장 작은 수를 말할 수 없잖아. 그치? 계속 작아지고 있어. 열려있다는 거지, 그치? 이해되시죠?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믹스시켜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에 맞게돼요. X가 A 이상 그리고 B보다 작다. 미만이다 돼 있어요. 그럼 이 구간 쓰라고 하면은 어떻게 쓸까요? 여기다가는 이 호치키스 모양을 쓸 거고 여기다 이렇게 쓰겠죠. 이 느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앞에를 주어서요. 앞에를 주인공 삼아서 반 닫힌 구간. 닫혀 있는데 반만 닫혀 있다. 반 닫힌 구간이다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뭐 용어적인 부분을 꼭 물어보진 않겠지만 얘를 봤는데 얘를 이렇게 해석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좋습니다. 반 닫힌 구간. 그럼 반 열린 것도 있겠지, 그치? 그거를 반 열린 구간이라고 해도 돼요? 이걸요? 네. 앞에 거를 기준 삼아서 반 닫힌 거냐를 얘기를 해요. 앞에를 기준 삼아서 얘기한다, 얘기하는 거. 그렇죠? 뭐 이걸 뭐 빈칸채우기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지? 근데 이게 용어적인 부분이 뭔지 알고 이 구간과 이 집합의 개념을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흘겨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걸 왜 하냐면 연속함수라는 것은 내려봐봐. 지금은 내가 어떤 특정 수에서 연속이다라고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어떤 구간을 잡아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가 다 연속이다라는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함수 그래프의 범위 내에서는 끊어지지 않고 극한값과 함수가 같다. 즉 다함수 느낌이 난다는 거지, 그렇지? 그죠? 그럼 이제 그걸 용어로 쓸 때 이 구간 내에서 연속이다,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 말을 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구간까지 완성이 됐다면 책의 하단 부분에 연속함수 나오죠, 그렇지? 일단 연속함수. 연속함수라는 거지. 어떤 함수인데 어느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 얘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속함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잘 보세요. 닫힌 구간 AB에서 함수 fx는 연속이다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열린 구간과 닫힌 구간에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생각하면 어떠한 그래프 fx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정의 자체가 나온다는 것은 A에서부터 B까지 들어가는 A를 포함하고 B가 포함하는 부분까지 나오는 이 그래프 안에서는요 끊어지지 않고 극한과 함수가 같다 이 구절을 쓸 거라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느낌이 오겠지, 그죠? 여기 다 연결되어 있을 거야 라는 느낌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게. 얘를 우리가 풀어 쓴다는 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 A하고 B의 열린 구간에서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구간에서 일단 연속인 건 알아야 돼. 당연하지. 얘가 좀 더 작은 개념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확인할 건 이 A의 함수값과 A의 우 극한값이 같아야 돼. 그쵸? 좌는 알 필요 없어. 여긴 내가 알고 있는 구역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말 자체는 이 첫 번째 뜻을 증명해야 되고 두 번째 뜻을 증명한다는 건 뭐냐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오는데 a의 우 극한값이 함수값 fa와 같아야 하며 x가 b의 좌측에서 다가온다 했을 때의 이 함수값이 fb와 같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 이 조건이 만족하고 이 조건이 만족한다 했을 때 우리는 이 닫힌 구간에서 이 함수는 연속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치? 이걸 문제에서 심어서 들어가면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연속이에 증명해 하면 일단 여기에서 연속이에요. 왜?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을 거니까 연속입니다. 증명하고 두 번째에서는 그 구간 각각의 점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죠? 이걸 참고하시면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것이다 라고 참고하시면 일단 기본적인 해석이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쌤이 설명한 거 뭔지 아시죠? 그죠? 지금 순서대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쌤이 고스란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스무스하죠? 그죠? 스무스해요. 연속함수의 성질입니다. 성질. 우리가 지금 성질 두 개 배웠어요. 극한의 성질을 배웠고 연속함 성질. 연속함 성질은요. 극한의 성질을 증명하기 때문에 쉬워요. 책에 있는 거 고스란히 갑니다. fx하고 g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모두 a라는 점에서 연속일 때 이제 머릿속에 딱딱해져. 극한과 fa 값과 ga 값이 같다는 상황에서 이때 내가 원하는 이 fx와 gx를 더한 이 식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게 연속함수의 성질이에요. 너 연속이야, 나도 여기서 연속이야. 너랑 나랑 더한 것도 연속이야. 그 말은 뺀 것도 연속이야. 곱한 것도 연속이야. 나눈 것도 연속이야. 단 gx, ga의 값이 0이 아니다는 전제하에서. 돼요? 증명도 쉬워. 얘가 연속이다. x가 a를 향했을 때 fx가 fa다. 이 소리인 거고. 너 여기서 연속이야. 얘도 ga랑 같다는 소리겠지? 즉 수렴한다는 소리겠지? 그럼 이때 내가 원하는 건 얘하고 얘가 각각 수렴할 거니까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와 gx를 더한 값도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왜? 수렴, 수렴, 더한 것도 수렴. 그럼 얘는 알파, 베타 fa 플러스 ga라고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너가 a에서 연속이야. 새로운 어떤 하나의 식의 a에서의 극한값과 그 식에 a를 넣어준 값이 서로 같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이 식은 연속이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렇죠? 돼요? 넌 내가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할 때마다 졸더라. 저 능력이야 그러고.
괜찮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각의 식이 A에서 연속이라면 두 수를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어차피 극한값이 함수값이 같을 거니까 이때는 GA의 값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걸어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문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봐야 될 거 아니겠죠? A 때 풀 때 이 말을 곱씹으면서 풀어보시라고. 그냥 대충 되겠지 이렇게 풀지 마시고. 괜찮습니까? 연속함수의 성질 너 연속이야. 그럼 너랑 나랑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것도 그 부분에서 연속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x제곱 뭐 x 뭐 2분의 x 뭐 3분의 2 x 제곱 y 뭐 있어. 그럼 이런 식들끼리 더하고 더하는 식의 어떤 특정 값에서 연속이냐? 3에서 연속이냐? 3에서 연속이야. 더한 것도 연속이야. 이런 느낌 간다는 거지. 그죠? 식을 어떻게 풀지 나중에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까지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연속에선 두 가지 성질을 추가를 배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뭐라 해야 되냐면 책에 나와 있지만 정리. 뭐라고? 연속에선 두 가지 정리. 연속에서는 두 가지 정리. 여러분 명심하세요. 연속 배우면서 정리 두 가지 배웁니다. 정리 두 가지. 첫 번째 정리는 뭐냐면 책에 나와 있어요. 최대, 최소 정리. 이 말은 뭐야?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연속함수에서. 무슨 소리야? 책에 있는 첫 번째 구절을 쫙 들게.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 a 이상, b 이하에서 연속이면 우리는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 fx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갖는다, 이거 하는 거야. 갖는다. 뭔지 알고 있어. 그치? 내가 원하는 건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다른 어떤 거에서 보지만 일단 A하고 B에 해당되는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인 걸 우리가 밝혔다. 연속이래. 그러니까 이 사이에선 연속이고 이 녀석의 함수값과 우극한, 좌극한과 함수가 같다는 거지. 그렇지? 한마디로 끊어지지 않는 줄을 내가 들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사이에서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안에가 유연하게 다 연결돼 있잖아. 그럼 이 그래프는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닐까? 그렇지? 만약 그렇지 않아서 여기가 연속인데 여기의 값과 함수값이 딴 데 있었다는 거지. 그렇지? 엉뚱한 데 있거나 이러면 못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이 이 닫힌 것의 연속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이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찌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대, 최소, 정의. 오케이? 이걸 기반 삼아서 두 번째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얘는 그냥 세팅이야. 세팅.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사이값 정의. 책의 세팅 똑같이 나오죠. fx가 a, b의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라는 전제가 걸리는 게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이에요. 연속이고 세팅이 하나 들어가죠. 그렇죠? fa 끝에 있는 그 a, ga 끝에 있는 a, b 이 두 녀석의 값이 서로 같지 않으면 이면 책에 있는 구절 그대로 쓸게요. fa와 gb 사이에 있는 어떤 임의의 값 같지 않은 거예요. 사이에 있는 어떤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이거는 함수가 y니까 높낮이야. GH층과 FH층과 GB층이 서로 다르다는 거니까 좀 같다는 거지. 이 사이에 y는 k라는 어떤 선이 있을 거라는 거지. 이런 느낌이지, 그치?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 k를 k 값과 대응되는 fc 값이 존재할 거라는 거야. 이거인 그죠? 이거인 fc의 값이
K가 나오도록 해주는, 이게 나오게 해주는 C가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아 힘들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썼어요. FA와 FB 사이에 이민값 K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함수값 그 높낮이가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A였으면 똑같이 여기로 B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B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연속일 거니까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혹은 이런 식으로. 그죠? 연속일 거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이 FA와 이 FB 사이에 있는 어떤 임의의 값 K, 이 직선이 있다면 이 K가 나오게 해주는 함수값이, 즉 넣어서 이 파란색과 만나게 해주는 녀석이 이 함수 입장에서는 여기 있잖아. C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이 그래프 입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 직선 입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하나 있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아 그래, 연속일 거니까 층이 다른 게 있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자. 근데 이때 이 두 함수값 사이에 있는 어떤 K가 있다면 그 K 값을 대응해주는 수가 적어도 한 개 나온다는 거죠. 이때는 두 개, 여기에 K가 있었다면 한 개, 여기에 K 있었다면 하나, 둘, 세 개. 이런 느낌, 그렇죠? 무조건 한 개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살갗정리. 함수의 연속이 두 개가 있어, 최대최소. 구간이 정해져 있고 C를 이렇게 튕기면 어차피 여기에서는 최대최소가 정해져 있어. 두 번째 사이값정리. 서로 층이 달라. 내가 흔들어. 그래도 이 사이에 있는 그 선, 탁 했을 때 커팅되는 부분이 무조건 하나 나온다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이 커팅되는 게 몇 개냐에 따라서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만나는 점이 3개가 나오려면 어떤 구간을 해야 되느냐. K의 구간을 잡아야 거야. 높낮이를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교점이 2개가 나오는 K는 몇입니다. 사이값정리를 알고 있으니까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이해될까요? 그럼 그걸 알아놓고 그 밑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거예요. 일단 사이값정리 이거 정리 한 번만 더. 이게 이곳 두 함수가 서로 같지 않고 FA와 G에 같지 않을 거니까 사이에 어떤 K가 존재하는 거지. 이거니 이게 성립하는 C가 FC의 값이 K에 대응되는, 사이에는 K 값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K가 대응되는 그 C의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사이값 정리로 정리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이 C가 뭐라고? A하고 B 사이에 있다는 거지. 이 식을 성립해주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걸 성립해주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C는 이 범위에 있다는 거지. 아, 쓰기도 힘들어. 그쵸?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응용하는지 볼게요. 응용하는지. 이때 여기 A, B라는 닫힌 것의 연속이야. 근데 이런 말이 나와. FA하고 FB를 있잖아. 이거 왜 썼지? 왜 썼지? 이거 F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FB를 서로 다르잖아. 그렇지? 이 두 수를 곱했는데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 이 옵션에다가 이게 추가돼. 이거 이면이란 말이야. 추가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 하나는 음수가 양수라는 소리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뭐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던지 간에 낮은 높음으로 오르는 간에 여기에 그래프가 연속일 거니까 그려지게 할 거야. 연속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할 거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니까 이 사이에 X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이에 X축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런 느낌이지. 그렇지? 그 말은 이 사이에 Y가 0이 되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 함수값 사이에 0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는 이 함수식에다가 C를 넣었을 때 0이 되게 해주는 이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지? 다시 말하면 방정식의 실근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서 이 구간에서 실근이 하나 존재함을 밝혀주세요라고 하면
FA에다가 FB를 곱한 값이 음수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x가 0이 되는 실수 c가 적어난 존재합니다. 이걸 쓰라는 거야. 이 말을 그냥 쓰라는 소리인 거야. 사이값 정리는 증명이 된 상황이야. 그 사이값을 쓴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려운 거야. 규민아, 잘 샀어? 힘들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연속이 끝이에요. 연속 별거 없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연속이라 한다. 끊어지지 않으면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줄을 가지고 튕기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구간이 필요해. 구간 정하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연속 함수를 쓰기 때문에 연속 함수의 성질이 필요한 거야. 각각의 연속인 걸 알고 있으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연속이다.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극한의 성질을 증명했다. 극한에서 연속은 함수의 연속은 정리가 2개 있다. 2개. 최대 최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높은 거 낮은 건 항상 하나씩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사이값 정리. 서로 다른 층에서 있다면 이 다른 층 사이에는 어떤 K값을 연결시켜주는 FC 값이 적어나 존재한다. 끝.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A 스텝 문제가 있죠? 23쪽 하고요 25쪽이 있을 겁니다. 여기 문제를 그냥 A 스텝이니까 편하게 그냥 왼쪽 거 보고 풀지 마시고 곱씹어 가면서 아 이걸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이 정리를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구나. 써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시간 10분 정도 드리고 15분 정도 드릴게요. 30분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다 하시면 뒤에는 유형별 문제풀이를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연속 숙제 선생님이 내줄 건데 B스텝을 선생님이 유형별 풀이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쌤이 말했지만 이렇게 해결을 해주잖아요. 다음 시간에 할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생각해봐요. 노력하면은 할걸?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보려고 안 하니까 잘 안 보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천천히 이거 앞저것 하면서 절대 답안지 보지 마시고 남은 30분 동안은 여러분들 지금 A 스텝 다 푸시면 쌤한테 나와서 확인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와서 일단은 오답 고치거나 질문하셔도 되고 남은 숙제 부분을 미리 하셔도 됩니다. 그죠? 시험에 꼭 남은 유형 전까지니까 여러분 주말에 그렇게 부담은 안 될 거예요. 하려고만 하면, 그렇지?